우선 제 소개를 하면 전 정태상 평가사고요. 30기로 2019년에 합격을 했습니다. 학력사항으로는 고려대학교를 졸업을 했고 행정학 법학을 전공했고 그리고 대학원에서 서울대학교 행정대학원에서 행정법 전공하시는 교수님 밑에서 2년 동안 조교로 활동했습니다. 하면서 서울대학교 행정대학원 여기가 사실 고시공부 저처럼 행시 공부를 하다가 여기로 넘어온 사람들이 많거든요. 그래서 행시생들 대상으로 하는 행정법 강의를 교수님께서 하셨는데 거기에 조교로 있었고 서울대학교 법대 학생들 학부생 수업에서도 약술 문제 정도는 제가 채점을 했던 기억이 있습니다. 그리고 특이사항은 저희 지도 교수님께서 홍준형 교수님이신데요. 지금 은퇴하셨지만 과거에 간편 출제로 3번 정도 들어가셨던 것 같습니다. 그 중에 한 번이 제가 조교로 있을 때였었고요. 그리고 제 수험 관련해서는 30회 초시로 합격했습니다. 초시라고 해놓고 동차라고는 안 했죠. 이거는 제가 1차랑 한번 떨어진 적이 있어서 그렇고 어쨌든 초시 합격을 했지만 나름대로 나쁘지 않은 점수로 67.5점으로 합격을 했습니다. 특이사항은 과거에 590체 행시 공부를 4년 정도 했었고요. 그때 2차를 3번 봤었는데 처음에 56점, 69점, 71점으로 나름대로 거의 다른 과목은 모르겠지만 행정법은 남들보다 좀 잘했던 것 같다. 그런 거고요. 그리고 또 다른 특이사항은 제가 수험생활을 하면서 생활비가 필요해서 나이가 좀 있는 상태에서 시작해가지고 생활비가 필요해서 과외를 좀 했었거든요. 그때 합격생을 좀 다소 배치를 했었고 아마도 제 이름을 들어보신 적이 있으신 분이라면 합격 수기에서 제 이름 좀 보셨을 것 같아요. 32회 전체 수석 하신 분이라든지 등등등. 아무튼 그렇습니다. 일단 이번 24년도 35회 시험의 적중 내역을 한번 말씀드려보면요. 적중이라고 하기 좀 부끄러운데 일단 판매권 문제 1번에 나왔었죠. 문제 1번을 제가 파이널 때 1회차 때 문제 1번으로 냈었습니다. 이 영상 한번 보시면 여기 판매권은 중요한 이야기예요. 현실에서도 판매권이 되게 이슈가 많이 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출제가 이게 23회 출제되고 최근에 출제가 안 되고 있어요. 아시겠지만 중간에 헌법 불합치 결정이 내려진 그런 판례의 변화도 있었고 법조문도 개정이 됐는데 출제가 안 되고 있는데 저는 제 생각에는 좀 1순위로 준비해야 되는 쟁점이지 않나. 그래서 우리의 모의고사 첫 번째도 판매권 문제를 냈었고. 네. 판매권은 사실 모든 강사님들께서 다 A급으로 꼽으셨을 거예요. 너무나 중요한 내용이고 실제 현실에서도 많이 분쟁이 되고 있지만 우리 시험에서는 23회 때 나오고 10년 넘게 안 나오고 있던 쟁점이라서 제가 특별히 적중했다고 말하기도 좀 부끄럽습니다. 사실은. 하지만 그래도 제가 1회차에 문제 1번으로 냈던 게 똑같이 나왔다는 점에서 좋게 봐주셨으면 좋겠고 두 번째로는 선결 문제입니다. 사실 선결 문제는 올해 시험에 약간 분수령이 되는 문제였죠. 문제 1번에 물음 3번. 근데 선결 문제라는 걸 알았다면 누구나 선결 문제를 썼을 텐데 선결 문제라는 걸 인지하지 못하셨죠. 저도 수험생이었으면 당연히 함정에 빠졌을 것 같습니다. 하지만 그래서 제가 적중했다고 말하기 좀 부끄러워요. 왜냐면 전형적인 우리가 수험생활을 하면서 만날 수 있는 전형적인 선결 문제의 포맷은 아니었기 때문에 그래서 적중했다고 하기는 좀 부끄럽지만 그래도 팀장님 넣으라고 해서 넣었습니다. 세 번째로는요. 이번 문제 3번의 설문 1번이었는데 물음 1번이었는데요. 고의로 잘못된 감정평가를 한 경우에 징계 처분 6개월 내려지는 그 문제입니다. 이 문제는 사실은 실제 우리 시험에서는 일부 재량행위에 대한 일부 취소 판결이 가능하냐라는 문제였어요. 근데 제가 그것까지 찝지 못했죠. 그건 과거 기출 문제 중에 브리타였기 때문에 그것까지 찝지 못했는데 그래도 그 사실한 게 고의로 잘못된 감정평가를 했을 때 6개월의 징계가 규정되어 있다. 그리고 감경 불가 사유에 해당된다라는 우리 시행령 평가사법 시행령 별표 3에 나와 있는 그 내용을 파이널 때 한번 냈었거든요. 그 내용 영상 한번 보실까요? 그래서 이런 뭔가 이제 불쌍해 보이는 뭔가 이제 너무나 과도해 보이는 뭔가가 그런 게 느껴진다면 비례 원칙을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이 문제 전체 논리 프로세스는 어떻게 되냐면 일단 관련 법령 일단 이 사람에 대한 업무정지 6개월이 처분이 있었죠. 6개월짜리 6개월의 법적 성질을 이야기해줘야 돼요. 처분이다. 그리고 재량행위다. 원칙적으로는 업무정지 처분은 징계 처분이잖아요. 징계 처분은 재량행위다. 왜냐면 가중감경 규정이 있으니까. 우리 시행령 별표 3은 법이잖아요. 대적 구속력 있는 법이잖아요. 그리고 그 중에서도 가중감경 규정을 두고 있잖아요. 그 안에서 이제 2분의 1 범위 내에서 장관이 위반의 동기라든지 위반의 정도, 횟수 그런 종합적으로 고려해가지고
가중 또는 감경을 할 수 있는데, 그래서 원칙적으로 재량행위다. 그렇지만 아무리 재량행위라 하더라도 명문의 법 규정을 준수를 해야 되죠. 그래서 시행령 별표 3의 법적 성질을 간단하게 설명을 해준 다음에 법이다. 대적 구속력이 있다. 무조건 지켜야 된다. 그리고 가중감경 규정이 있다. 하지만 여기 이 내용까지 소개를 해줬어야 돼요. 관련된 법조문의 내용을 소개를 해줘야 됩니다. 법적 성질만 논의하고 끝낼 게 아니라 고의나 중대한 과실이 아닌 사소한 부주의나 오류로 인한 것으로 인정되면 2분의 1 범위 내에서 감경할 수 있다라고 하는 이 내용이 있잖아요. 근데 이 사람은 갑은 고의에 걸리죠. 아무리 불쌍한 사람이라 하더라도 고의는 봐줄 수가 없습니다. 고의가 뭔지 아시죠? 자기가 하는 행위가 위법임을 알면서도 하면 그게 고의예요. 내가 지금 하는 행위가 위법을 야기할 것임을 알면서 인지한 상태에서 행위를 하면 고의. 근데 인지를 못한 상태에서 하면 과실이 되는 겁니다. 어쨌든 고의는 정말 엄격하게 처벌합니다. 우리 법뿐만 아니라 모든 법의 영역에서. 그래서 아무리 불쌍해도 고의는 안 된다. 그런 걸 미리 가지고 계시고 머릿속에. 좀 부끄럽지만 비슷한 게 나와서 제 생각에는 너무 비슷한 게 나와서 오히려 수험생 제 수업을 들었던 분들께서 조금 당황을 하시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왜냐하면 사실관계가 똑같은데 문제에서 물어보는 건 다른 내용을 물어보고 있었거든요. 그래서 오히려 독이 될 수도 있다는 생각을 하지만 그래도 일단 비슷한 게 나왔기 때문에 적중 내역에 나왔습니다. 여러분들 이제 딱 수험, 이제 특히 시험장에서 실전에서는요, 내가 아는 게 나왔을 때 당황하시면 안 되거든요. 내가 기존에 최근에 봤던 키워드가 문제에 딱 드러났을 때 침착해야 됩니다. 흥분하지 마시고 내가 아는 거 그거 맞나? 라는 생각을 한번 해보시고요. 비슷하긴 한데 약간 핀트가 다르네. 그렇다면 활용해서 써야겠다 라고 생각하셔야 돼요. 고스란히 그대로 써야겠다가 아니고요. 내가 봤던 그 내용을 활용해서 이 문제를 풀어내야 되겠다 라고 생각하셔야 됩니다. 우리 법규 시험은요, 암기 테스트가 아니고요, 문제를 풀어내는 거예요. 분쟁 상황을 해결해내는 그런 시험이라고요. 그런 능력을 테스트하는 거기 때문에 외운 거 고스란히 갖다 바른다고 그렇게 고득점 할 수 있는 건 아닙니다. 네, 어쨌든 그렇지만 그래도 제가 냈던 문제, 자체 제작해서 냈던 문제들 중에서 우리 시험이랑 겹쳤던 3가지 쟁점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해봤습니다.